안녕하세요. 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김유정님의 산골 나그네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단편소설의 축복으로 평가되는 김유정님은 30해를 채 살지 못하고 가난과 폐결핵에 시달리다 떠났지만 그의 30여 편의 단편소설은 살아있는 우리말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가가 있는 수도권 전철 경춘선 신남역을 김유정역으로 바꾸고 김유정 문학촌을 조성하여 그의 진솔한 삶과 문학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산골 나그네 김유정. 밤이 깊어도 술꾼은 역시 들지 않는다. 매주 뜨는 냄새와 같이 쾌쾌한 냄새로 방안은 괴괴하다. 윗간에서는 쥐들이 찍찍거린다. 호랑이는 쪽 떨어진 화로를 끼고 앉아서 쓸쓸한 대로 곰곰 생각에 젖는다. 가뜩이나 침침한 반짝 등불이 북쪽 지게문에 뚫린 구멍으로 새드는 바람에 반뜩이며 빛을 잃는다. 헌 버선짝으로 구멍을 틀어막는다. 그러고 등잔 밑으로 반지꼬리를 끌어당기며 시름없이 바늘을 집어든다. 산골의 가을은 왜 이리 고적할까? 앞뒤 울타리에서 부수수하고 떨리 분친다. 바로 그것이 귀 밑에서 들리는 듯 나직나직 속삭인다. 더욱 몹쓸 건 물소리 골을 휘돌아 맑은 샘은 흘러내리고 야릇하게도 음료를 읊는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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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록, 펑. 바깥에서 신발 소리가 자작자작 들린다. 귀가 번쩍 뜨여 그는 방문을 가볍게 열어젖힌다. 머리를 내밀며 덕돌이냐? 하고 반겼으나 잠잠하다. 앞들 건너편 수풍이를 감돌아 싸늘한 바람이 낙엽을 훌뿌리며 얼굴에 부닥친다. 용마루가 쌩쌩 운다. 모진 바람 소리에 놀라 멀리서 밤개가 요란히 짖는다. 쥐노른 개서유? 몸을 돌려 바느질 거리를 다시 집어들려 할째 이번에는 짜정 인기가 난다. 황급하게 누기유? 하고 일어서며 문을 열어보았다. 왜 그리유? 처음 보는 아낙네가 마루 끝에 와 섰다. 달빛에 비끼어 검붉은 얼굴이 해쓱하다. 추운 모양이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에 둘렀던 외수건을 벗어들고는 다른 손으로 흩어진 머리칼을 쓸어 담아 올리며 수줍은 듯이 쭈뼛쭈뼛 한다. 저 하룻밤만 드세고 가게 해주세요. 남정네도 아닌데 이 밤중에 웬일인가. 맨발에 집신짝으로. 그야 아무렇든. 어서 들어와 불 쬐게요. 나그네는 주춤주춤 방 안으로 들어와서 화로 곁에 도사려 앉는다. 낡은 치맛자락 위로 뼈지려는 속살을 아무리자 허리를 지그시 튼다. 그러고는 묵묵하다. 주인은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밥을 좀 주려느냐고 물어보아도 잠자코 있다. 그러나 먹던 대궁을 주워 모아 짠지쪽하고 갖다 주니 감지덕지 받는다. 그러고 물 한 모금 마심 없이 잠깐 동안에 밥그릇의 밑바닥을 긁는다. 밥숟갈을 놓기가 무섭게 주인은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미주알 고주알 물어보니 이야기는 재수가 없다. 자기로도 너무 지쳐 무른 듯 짚을 만치대고 추근거렸다. 나그네는 싫단 기색도 좋단 기색도 별로 없이 신압으로 대꾸하였다. 남편 없고
몸 붙일 곳 없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고 난 뒤 이리저리 얻어먹어 단계유 하고 턱을 가슴에 묻는다. 첫 딸기 회를 칠 때 그제야 마을 갔던 덕돌이가 돌아온다. 문을 열고 감사 나온 머리를 디밀려다 낯선 아낙네를 보고 눈이 휘둥그렇게 주춤한다. 열린 문으로 억센 바람이 몰아들며 방 안이 캄캄하다. 주인은 문 앞으로 걸어와 서며 덕돌이의 등을 뚜덕거린다. 젊은 여자 자는 방에서 떡거물이 총각을 재우는 건 상서롭지 못한 일이었다. 이 덕돌아, 오늘은 마을 가자고 아침에 온. 가을 할 때가 지났으니 돈량이나 조이 퍼질 때도 되었다. 그 돈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이 술집에서는 좀채 돈맛을 못 본다. 술을 판대야 한 초롱에 5, 60전 떨어진다. 그 한 초롱을 잘 판대도 사날씩이나 걸리는 걸 요새 같아선 그 잔량한 술꾼까지 씨가 말랐다. 어쩌다 전일에 펴놓았던 외상값도 갖다 줄 줄을 모른다. 호러미는 열번거지가 나서 이른 아침부터 돈을 받으러 돌아다녔다. 그러나 다리품을 들인 보람도 없었다. 늘 사람이 즐겨야 할 텐데 우물쭈물하며 한단 소리가 좀 두고 보자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날이 양식은 딸리고 지점집에서 집행을 하느니 뭘 하느니 독촉이 어지간치 않음에야. 저도 인젠 떠나겠어요. 그가 조반 후 나들이 옷을 바꾸어 입고 나서니 나그네도 따라 일어선다. 그의 손을 잔상히 붙잡으며 주인은 고달플 때니 며칠 더 쉬어가게유 하였으나 가야지요. 너무 오래 신세를. 그런 염려는 말고 라고 누르며 지켜주는 셈치고 방에 누웠으라 하고는 집을 나섰다. 백도고개를 넘어서 안말로 들어가 해동갑으로 헤매었다. 해실수록 간 곳도 있기 하지만 맑았다. 해가 지고 어두울 역에야 그는 흘부들해서 돌아왔다. 좁쌀 닷대 밖에는 못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돈 낼 생각커녕 이러면 다시 술 안 먹겠다고 도리어 얼러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만도 다행이다. 아주 못 받으니 보다는 끼니 때가 지었다. 그는 좁쌀을 씻고 나그네는 솥에 불을 지펴 부랴사랴 밥을 짓고 일변 상을 보았다. 밥들을 먹고 나서 앉았으려니깐 갑자기 술꾼이 몰려든다. 이거 웬일인가? 처음에는 하나가 오더니 다음에는 3사람, 또 2사람, 모두 젊은 축들이다. 그러나 각각들 먹일 방이 없으므로 주인은 좀 망설이다가 그 연유를 말하였으나 뭐 한 동리 사람인데 어떠냐 한 데서 먹게 해달라 하는 바람에 얼씨구나 하였다. 이제야 운이 트나보다. 양푼에 막걸리를 딸 구워 나그네에게 주며 솥에 넣고 좀 속히 데워달라 하였다. 자기는 치맛꼬리를 휘둘러가며 잽싸게 안주를 장만한다. 짠지, 동치미, 고추장. 특별한 안주로 삶은 밤도 놓았다. 사촌동생이 맛보라고 며칠 전에 갖다 준 것을 아껴둔 것이었다. 방 안은 떠들썩하다. 벽을 두드리며 아리랑 찾는 놈에 건으로 너털로 숨치는 놈 혹은 수근숙덕 하는 놈 가지각색이다. 주인이 술상을 받쳐들고 들어가니 짜위나 한 듯이 일제히 자리를 바로 잡는다. 그 중에 얼굴 넓적한 하이칼라 머리가 야리가 나서 상을 받으며 주인 귀에다 입을 비겨댄다. 아주머니, 젊은 걸보 사왔다지요? 좀 보여주게요. 영문 모를 소문도 다 도는고. 걸보라니? 웬 걸보? 하고 어리 삥삥하다 생각을 하니 턱없는 소리는 아니다.
눈치 있게 부엌으로 내려가서 보강지 앞에 웅크리고 앉았는 나그네의 머리를 은근히 끌어안았다. 자, 저 피들이 새댁을 갈보러 횡보고 찾아온 맥이다. 물론 새댁벽으론 망측스러운 일이겠지만 달포나 손님의 그림자가 드물던 우리 집으로 보면 재수의 빛발이다. 술국을 잡는다고 어디가 떨어지는 게 아니오. 욕이 아니니 나를 보아 오늘만 좀 팔아주기 바란다. 이런 의미를 곰상궂게 간곡히 말하였다. 나그네의 낯은 별반 변함이 없다. 늘 한양으로 예사로이 승낙하였다. 술이 온몸에 돌고 나서야 되술이 잔풀이가 난다. 한 잔의 오전, 그저 마시기는 아깝다. 얼간한 상투박이가 계집의 손목을 탁 잡아 앞으로 끌어당기며 건주가 좀 해. 이건 귀여운 보리자루인가? 건주가? 뭐야유? 건주가? 아, 갈부가 건주가도 모르나? 하하하 하고는 무안에 취하여 푹 숙인 계집 뺨에다 거칠거칠한 턱을 문질러 본다. 소리를 안만 시켜도 아랫입술을 깨물고는 고갯만 기울일 뿐 소리는 못하나 보다. 그러나 노래 못하는 꽃도 좋다. 계집은 영 내리는 대로 이 무릎 저 무릎으로 얽어앉으며 턱 밑에다 술잔을 받쳐 올린다. 술들이 담뿍 취하였다. 두 사람은 골아져서 코를 곤다. 계집이 칼라머리 무릎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올릴 때 고웃음을 흥치더니 그 무지스러운 손이 계집의 아래 뱃가죽을 사양없이 움켜 잡았다. 별안간 아야! 하고 퍼들컹 하더니 계집의 몸뚱아리가 공중으로 도로 뛰어오르다 떨어진다. 이 자식아, 너만 돈 내고 먹었니? 한 사람 사이 두고 앉았던 상투가 콧살을 찌푸린다. 그러고 맨발 벗은 계집의 두 발을 양손에 붙잡고 가랑이를 쩍 벌려 무릎 위로 지르르 끌어올린다. 계집은 앙탕을 한다. 눈시울에 눈물이 엉기더니 불현듯이 쪼럭 쏟아진다. 방 안에서 웽마가리 소리가 끓어오른다. 저 참놈 보게, 으하. 술은 연신 태워서 들여가면서도 주인은 불안하여 마음을 졸였다. 겨우 마음을 놓은 것은 훨씬 밝아서이다. 참새들은 소란이 지저긴다. 지직 바닥이 부스럼 자국보다 질배 없다. 술잔지 쪽, 가래침, 담뱃재, 멋에 너저분하다. 우선 한 길치에 자리를 잡고 개배를 대보았다. 마수거리가 85전, 외상이 2원, 각수다. 현금 85전 두 손에 들고 앉아 세고 또 세어보고 뜰에서는 나그네의 혀로 끌어올리는 인사. 안녕히 가십시게요. 입이나 좀 맞추고 뽀뽀뽀. 나도. 찌르쿵 찌르쿵 찔거르쿵. 방아머리가 무겁지요. 고만 까불까? 들리겄어요. 더 쪄야지요. 그런데 얘는 어쩐 일이야? 덕돌이를 읍회를 보냈는데 날이 저물어도 여태 오지 않는다. 흩어진 좁쌀을 화개에 쓸어 넣으며 호러미는 퍽이나 애를 태운다. 요새 날씨가 차지니까 늑대 호랑이가 차차 마을로 찾아내린다. 밤길에 고개 같은 데서 만나면 끽소리도 못하고 욕을 당한다. 나그네가 방아를 개어놓고 내려와서 키로 화개 좁쌀을 담아 올린다. 주인은 그 머리를 씨담고 자기 행주치마를 벗어서 그 위에 씌워준다. 계집의 나이 19이면 활짝 필대이건만 버케된 머리칼이며 야윈 얼굴이며 벌써부터 외양이 시들어간다. 아마 고생을 짓한 탓이리라. 날씬한 허리를 제발이 놀려가며 이리 끊일 새 없이 다기지게 덤벼드는 그를 볼 때
주인은 지극히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일변 측은도 하였다. 못하면 딸과 같이 자기 곁에서 길래 살아주었으면 상팔자일 듯 싶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소한 바리와 바꾼데도 이것만은 안 내놓으리라고 생각도 하였다. 아들만 데리고 홀어미의 생활은 무던히 호젓하였다. 그런데다 동리에서는 속 모르는 소리까지 한다. 떡거머리 총각을 그냥 늙힐 테냐고. 그러나 형세가 부침으로 감히 엄두도 못 내다가 겨우 올봄에서야부터 서둘게 되었다. 의외로 일은 손쉽게 되었다. 이리저리 언론이 돌더니 남산에 사는 어느 집 둘째 딸과 혼약하였다. 일부러 호러미는 40리 길이나 걸어서 색시의 손등을 문질러 보고는 참 애기 잘도 생겼다. 좋아서 사돈에게 칭찬을 내곤 하였다. 그런데 없는 살림에 빚을 내어가며 혼수를 다 꿰매 놓은 뒤였다. 혼인날을 불과 이틀 격해놓고 이리 고만 빗나갔다. 처음에야 그런 말이 없더니 난데없는 선체금 30원을 가져오란다. 남의 돈 3원과 집의 돈 5원으로 거축꾼에게 품삯 노비 주고 혼수하고 단지 2원. 잔치에 쓸 것밖에 안 남고 보니 30원이란 입내도 못 낼 소리다. 그 밤 그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넋 잃은 팔을 던져가며 통밤을 새웠던 것이다. 어머님, 진지 잡수세요. 새댁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끔찍이 귀여우리라. 이것이 단 하나의 그의 소원이었다. 다리 아프지요? 너무 일만 시켜서. 주인은 저녁 좁쌀을 쓸어 넣다가 방아다리에 깝신대는 나그네를 걸쌈스럽게 쳐다본다. 방아가 무거워서 껍적이며 잘 오르지 않는다. 가냘픈 몸이라 상열이 되어 두 볼이 새빨갛게 색색거린다. 치마도 치마려니와 명주 저고리는 어찌 사갔는지 어깨깨가 손바닥만하게 척 나갔다. 그러나 덕돌이가 외포 5자를 바꿔오거든 첫대 사발화통된 속꽃부터 해입히고 차차 할 수밖에 없다. 같이 찝시다유. 주인도 남저지 방아다리에 올라섰다. 그러고 찌꺼ng 위에 놓인 나그네의 손을 눈치 안 채게 슬며시 쥐어보았다. 더도 덜도 말고 그저 요만한 며느리만 얻어도 좋으련만. 나그네와 눈이 고만 마주치자 그는 열적어서 시선을 돌렸다. 벅도 쓸쓸하지요? 하며 손으로 울 밖을 가리킨다. 첫밤 같은 석양판이다. 색동저고리를 떨쳐 입고 산들은 거방진 방아 소리를 은은히 전한다. 찔그럭쿵 찌럭쿵. 그는 나그네를 금덩이같이 위하였다. 없는 대로 자기 옷까지도 서로 별러 입었다. 그러고 잘 때에는 딸과 진배 없이 이불 속에서 품에 꼭 품고 재우곤 하였다. 하지만 자기의 은근한 속셈은 차마 입에 드러내어 말은 못 건넸다. 잘 들어주면 이언이와 못하게 안다면 피차의 낯이 뜨뜻한 일이었다. 그러자 맘먹지 않았던 우연한 일로 인하여 마침내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그네가 온 지 나흘 되던 날이었다. 검은건이 산기슭에 있는 영길래가 벼방아를 좀 와서 찧어달라고 한다. 나그네는 줄밤을 새움으로 낮에나 푸근히 자라고 두고 그는 홀로 집을 나섰다. 머리에 결을 뽀얗게 쓰고 맥이 풀려서 집에 돌아온 것은 이럭저럭 으스레하였다. 늘큰한 다리를 끌고 뜰 앞으로 향하다가 그는 주춤하였다. 나그네 홀로 자는 방에 덕돌이가 들어갈 리 만무한데 정령코 그놈일 게다. 마루 끝에
자그마한 나그네의 집서기가 놓인 그 옆으로 길목 제벗은 왕달 집서기가 우악살스럽게 놓였다. 그러고 방에서는 수근수근 낮은 말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는 무심코 닫은 방문께로 귀를 기울였다. 그럼 와 그러는 게유. 우리 집 굶을까봐 그러시유. 어머니도 사람은 좋아요. 올해 잘만 하면 내년에는 소 한 발이 사놓을 게고 농사만 해도 한해에 쌀 넉섬, 조 여섬 그만하면 고만이지요. 내가 싫은 게요. 사내가 죽었으니 아무튼 얻을 게지요. 옷 타지는 소리, 부스럭거린다. 아이, 참, 이거 놓으세요. 쥐지근 듯이 감감하다. 허공에 아웅거리는 낙엽을 이윽히 바라보며 그는 빙그레한다. 신발 소리를 죽이고 뜰 밖으로 다시 돌쳐 섰다. 저녁상을 물린 후 그는 시치미를 딱 떼고 나그네의 기색을 살펴보다가 입을 열었다. 젊은 아낙네가 혼몸으로 돌아다닌데도 고생일게요. 또 어차피 사내는 여기서부터 사리에 맞도록 이 말 저 말을 주섬주섬 꺼내오다가 나의 며느리가 되어주면 어떻겠느냐고 꽉 토파를 지었다. 치마를 홉싸고 앉아 갸웃이 듣고 있던 나그네는 치마끈을 깨물며 이마를 떨어뜨린다. 그러고는 두 볼이 발개진다. 젊은 계집이 나 시집 가겠소 하고 누가 나서랴. 이만하면 합의한 거나 틀림없을 것이다. 혼수는 전에 해둔 것이 있으니 한시름 잊었다. 그대로 이양이나 고쳐서 입히면 고만이다. 돈 2원은 은비녀 은가락지 사다가 각별히 색시에게 선물 내리고 일은 밀수록 낭패가 많다. 금시로 나를 받아서 대례를 치렀다. 한편에서는 국수를 누른다. 잔치 보러 온 아낙네들은 국수 그릇을 얼른 받아서 후룩후룩 들이마시며 섹시 잘났다고 추웠다. 주인은 즐거움에 넘어 겨워서 추배를 흥근히 들었다. 여간 경사가 아니다. 무사람을 삐집고 안팎으로 드나들며 분부하기에 손이 돌지 않는다. 이에 매누라 국수 한 그릇 더 가져온? 어찌 말이 좀 어색하구먼. 다시 한번. 매누라 얘야 얼른 가져와. 30을 바라보자 동굿을 찔러보니 제불에 멋이 질려 삐뚤음하다. 덕돌이는 첫날을 치르고 부쩍부쩍 기운이 난다. 남의 두 단을 털째면 그의 볕단은 석 단째 풀쳐나간다. 연방 속바닥에 침을 뱉어 붙이며 어깨를 으쓱거린다. 끄끄끄 찍어라 굴려라 끄끄. 동무의 품앗이 일이다. 거무무드룩한 젊은 농군 대시 볕단을 번차례로 집어든다. 열에 뜬 사람같이 씩씩거리며 세차게 벼알을 절구통 배에서 주룩주룩 흘러내린다. 예, 장가 들고 한턱 안 내니? 일세기들아, 딴딴히 먹자. 닭이냐, 술이냐, 국수냐? 웬 국수는? 너는 국수만 하느냐? 저희끼리 찍고 가분다. 그들은 이를 놓으며 옷깃으로 땀을 씻는다. 골바람이 벽갈치를 부옇게 풍긴다. 옆산에서 푸드덕하고 꿩이 날며 머리 위를 지나간다. 갈퀴질을 하던 얼굴 넓적이가 갈퀴를 놓고 싱긋하더니 달려든다. 장난꾼이다.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 덕돌이 입에다 헌 집신짝을 물린다. 버들컹거린다. 다시 양귀를 두 손에 잔뜩 훔켜잡고 끌고 와서는 털어놓은 벼 무더기 위에 머리를 틀어박으며 동서남북으로 큰절을 시킨다. 야! 아니다, 아니야. 장갈 갔으면 산신령에게 이러하다 말이 있어야지. 괜스레 산신령이 노하면 눈깔 망나니 내려보낸다. 웃음이 터져 오른다.
새신랑이 옷이 이게 뭐냐? 볼기짝에 구멍이 다 뚫리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덕돌이는 상투에 먼데기를 털고 나서 곰방들을 피어물고는 싱글에 웃어치운다. 좋은 옷은 집에 두었다. 인조견, 조끼, 저고리, 새하얀 옥당목 겹바지. 그러나 아끼는 것이다. 일할 때엔 헌옷을 입고 집에 돌아와 쉴 참에 입는다. 잘 때에도 모조리 벗어서 더럽지 않게 착착 개어 머리맡에 위에 놓고 자곤 한다. 의복이 남루하면 인상이 추하다. 모처럼 얻은 귀여운 아내니 행여나 마음이 도라앉을까 미리미리 사려두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야말로 29년 만에 누런 이 조각에다 어제서야 소금을 발라본 것도 이 까닭이었다. 덕돌이가 볕단을 다시 집어올릴째 그 이웃에 사는 돌쇠가 옆으로 와서 품을 안는다. 예, 덕돌아, 너 내일 우리 조마댕이 좀 해줄래? 뭐 어째? 하고 소리를 뻑 지르고는 그는 눈기가 실룩하였다. 누구 보고 해라야, 응? 이 자식 까놀라? 어제까지는 턱없이 지냈단데도 오늘의 상투를 못 보는가? 바로 그날이었다. 윗간에서 혼자 새우잠을 자고 있던 홀어미는 놀라 눈이 번쩍 띄었다. 만뇌 잠잠한 밤중이다. 어머니, 그거 다뤄놨어요. 내 옷도 없고. 응? 하고 반마디 소리를 치며 얼떨결에 그는 캄캄한 방안을 더듬어 아랫간으로 넘어섰다. 황망히 등잔에 불을 당기며 그래, 어디로 갔단 말이냐? 영산이 나서 묻는다. 아들은 벌거벗은 채 이불로 앞을 가리고 앉아서 징징거린다. 옆자리에는 빈 베개뿐 사람은 간 곳이 없다. 들어본즉 온종일 일한 게 피곤하여 아들은 자리에 들자 고만 세상을 잊었다. 하기야 그때 아내도 옷을 벗고 한자리에 누워서 맞붙어 잤던 것이다. 그는 보통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새치만이 드러누워서 천장만 쳐다보았다. 그런데 자다가 벼랑간 오줌이 마렵기에 요강을 좀 집어달래려고 보니 뜻밖의 품 안이 허룩하다.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다. 그제서는 어림짐작으로 우선 머리맡에 위에 놓았던 옷을 더듬어 보았다. 따는 없다. 필연 잠든 틈을 타서 살며시 옷을 입고 자기의 옷이며 버선까지 들고 내뺐음이 분명하리라. 도정년! 모자는 광술불을 켜들고 나섰다. 부엌과 잿간을 뒤졌다. 그러고 뜰 앞 숲을 속도 낱낱이 찾아봤으나 흔적도 없다. 그래도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호람이는 구태여 며느리를 도정년으로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겁한 울상이 되어 허벙저벙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마음을 가라앉혀 들춰보니 아니면 다르랴. 며느리 베개 밑에서 은비녀가 나온다. 달아날 계집 같으면 이 비싼 은비녀를 그냥 두고 갈 리 없다. 두말 없이 무슨 병폐가 생겼다. 호러미는 아들을 데리고 덜미를 잡히는 듯 문 밖으로 찾아 나섰다. 마을에서 산길로 빠져나는 어귀에 우거진 숲 사이로 비스듬히 언덕길이 놓였다. 바로 그 밑에 석벽을 끼고 깊고 푸른 웅덩이가 묻히고 넓은 그물이 겹겹산을 애돌아 약 10리를 흘러내리면 신년강 중턱을 뚫는다. 시세에 반쯤 파묻혀 번들대는 큰 바위는 내를 싸고 양쪽으로 질펀하다. 꼬부랑 길은 그 틈바구니로 뻗었다. 좀채 걷지 못할 제갈길이다. 내를 몇 번 건너고 흠상궂은 산들을 비켜서 한 오마정 넘어야 겨우 길다운 길을 만난다. 그러고 거기서 좀 더 간 곳에 냇가에 외지게 이뤄진 오막살이의 한 칸을 볼 수 있다.
물방앗간이다. 그러나 이제는 밥을 찾아 흘러가는 뜬 몸들의 하룻밤 숙소로 변하였다. 벽이 확 나가고 내 기둥뿐인 그 속에 힘을 잃은 물방아는 을씨년궂게 몰어 누웠다. 거지도 그 옆에 혼잎을 위해 거적을 더 쓰고 누웠다. 거푸진 신음이다. 으흥. 석가래 사이로 달빛은 쌀쌀이 흘러든다. 가끔 마른 잎을 뿌리며 여보, 자우? 일어나게요, 얼핀. 계집의 음성이 나자 그는 꾸물거리며 일어앉는다. 그러고 너털대는 호적삼을 깃을 여며 잡고는 덜덜 떤다. 이제 그만 떠날 테이야. 말라빠진 얼굴로 계집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물었다. 10분가량 지났다. 거지는 호사하였다. 달빛에 번쩍거리는 겹옷을 입고서 지팡이를 끌며 물방앗간을 등졌다. 골골하는 그를 부축하여 계집은 뒤에 따른다. 술집 며느리다. 옷이 너무 커. 좀 적었으면. 잔말 말고 어여 갑시다. 펄쩍. 계집은 불이 나게 그를 재촉한다. 그러고 연애 돌아다 보길 잊지 않았다. 그들은 강길로 향한다. 개울을 건너 붉어져 내린 산모롱이를 막 꼽들려 할지에다. 멀리 뒤에서 사람 우기는 소리가 끊일 듯 날 듯 간신히 들려온다. 바람에 먹히어 말전은 모르겠으나 죄 없이 덕돌이의 목성임은 넋이 짐작할 수 있다. 아, 얼른 좀 오게요. 똥끝이 마르는 듯이 계집은 사내의 손목을 겁겁이 잡아 끈다. 병든 몸이라 끌리는 대로 뒤툭거리며 거지도 으슥한 산 저편으로 같이 사라진다. 수은빛 같은 물방울을 품으며 물결은 산벽에 부닥들인다. 어디선지 지정치 못할 늑대 소리는 이 산 저 산서 와글와글 굴러내린다.